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 성격이라는 건 정말 고치기 힘든 것 같아요. 잠깐 고쳐지는 것 같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걸 많이 봤어요. 임상심리사로서 사람 성격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격은 유전, 기질, 그리고 나의 성장 배경과 같은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성격인데, 여기서 기질이나 유전 같은 경우에는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모해요.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불가능한 일을 막 도전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뀔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영향, 즉 성장 과정이나 내가 자라오면서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좀 확고해졌던 나의 관점이나 태도를 좀 바뀐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적인 거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나의 태도나 관점이 견고해진 것들은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안정적인 건 좋아하지만 내가 지금 추진하는 일의 특성상 순발력과 민첩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훈련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의 특성상 그 일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만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 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 없는 부분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과 성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성격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 기질, 그 다음에 성장 배경과 같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나만의 특별한 특징적인 어떤 상황이든지 일관성 있게 나오는 게 성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격 장애는 우리가 아까 전에 성격 중에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생긴 것들은 변화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격 장애이신 분들은 그 변화 가능한 부분들조차 변화할 마음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성격이 굉장히 비적응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하면서 내 성격 자체를 바뀌지 않으려고 하고 그 패턴을 너무 완고히 고집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성격 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성격 중에 어떤 부분은 되게 비적응적이어서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한 어떤 모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그런데 뭐 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변화되는 것을 좀 거부한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그냥 성격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성격 장애에 가까울 수 있으니, 우리가 장애는 별로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내 성격에 조금 변할 부분이 있다, 좀 적응을 위해서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번 영상을 기회로 본인을 좀 변화시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격을 변화시키는 단기적인 방법 중에서는 동기 강화라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내 성격을 바꾸려고 할 때 쉽게 난 이렇게 바뀌겠어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 성격을 왜 바뀌어야 되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좀 더 푸시하고 강화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성격을 바꾸기 위한 장기 플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동기 강화를 어떻게 시키냐 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격적 특징이 내가 원하는 것들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갖추고 있는 관점이나 태도가 내가 원하는 사람의 어떤 지향점인가,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충분히 내가 만족스러운 모습이야 라고 한다라면 굳이 변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나는 조금 이런 모습은 별로야, 내가 원하던 인간상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어 라는 게 있으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좀 바뀌어야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꽤나 조급한 사람이더라고요. 특히 대인관계를 하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의 조급함 때문에 주변들까지 약간 불안해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침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의 조급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원하는 내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좀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야지만 저의 바꾸고 싶은 이 성격들이 좀 장기 플랜으로 아주 천천히 바뀌어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성격이 바뀌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모습인가,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갖고 있는지 본인을 돌아보시는 게 첫 번째, 그걸 점검하셔야 변화가 시작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현실 가능한 단기 목표를 정하라 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변화할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게으르지 않겠다,
또는 앞으로는 부지런하겠다 라고 되게 모호하고 완벽주의에 가까운 목표를 설정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모호한 목표들은 쉽사리 포기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할 일은, 지금 시작한 이 일은 오늘 안에 마치겠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정도를 정해놓고 그만큼만 현실성 있게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게으르지 않겠다라는 건 지금 이 시점 이래로 나는 꾸준히 죽을 때까지 게으르지 않겠다라는 목표인데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목표들은 쉽게 실패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감이 나의 효능감을 너무 떨어뜨려요.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자존감 떨어진 사람은 다시 한번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바뀌고자 하는 본인의 성격적인 모습을 아주 작은 단위의 실천 가능한 변화부터 시작하시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손익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내 성격을 고집하고 고수할 때 오는 이익과 손해를 좀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성격대로 대인관계를 하거나 나의 직장 생활을 할 때 얻는 이익이 있고, 이걸 계속 고집했을 때 잃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손익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조금 1번부터 10번까지 이익과 손해를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걸 왜 변화시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익이 더 많다라고 하면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 부분이, 내 성격의 어떤 부분이 손익 분석을 할 때는 아마 손해보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쓰면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손익 분석 기법이라고 해서 한쪽은 이익, 한쪽은 손해, 어느 쪽이 더 심각한지 한번 보세요. 손해가 많다면 여러분 과감히 아마 그 성격을 변화하는 데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외부 귀인을 내부 귀인하라입니다. 성격을 변화하고 싶을 때는 외부 귀인한 것들을 내부 귀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격은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지 세상이나 남이 변화한다고 해서 내 성격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귀인한 걸 내부 귀인하라이고요. 세상은 이러이러해, 남들은 이러이러해,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내가 변하지 못해요. 실제로 내가 안 변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외부 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솔직히 남에 대한 관심을 좀 잠깐 꺼두시고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만 바라보세요. 내가 뭘 변화해야 될지, 내가 어떤 변화를 해야 내가 좀 더 평안할지, 그거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외부 귀인 하시는 분들은 내부 귀인 하다가도 순간순간 외부 귀인 하거든요. 그걸 잘 찾으셔야 돼요. 내가 어느 포인트에 자꾸 남 탓하지? 내가 무슨 생각할 때 자꾸 세상 탓하지? 그럴 때만 좀 조심하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부 귀인 하세요. 성격이 변하고 싶으면 남 탓, 세상 탓하지 마시고 나만 집중하라. 다음은 성격 변화를 부르는 대화법이에요. 나는 절대로 뭐뭐 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뭐뭐 한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나는 무엇을 선호한다.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라는 걸로 바꿔보세요. 간혹 어떤 분들은 앞에 반드시 절대로라는 단어를 붙여서 본인이 얼마나 고집스러운가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변화하려고 한다면 유연성을 갖춰야 돼요. 근데 유연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말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말이라도 먼저 바꿔보세요. 나는 절대로 그걸 안 해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그걸 별로 좀 안 좋아해. 하지만 시도해 볼 순 있지 뭐. 나는 반드시 그러고 말 거야. 나는 그걸 좋아하지만 다른 걸 찾아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투에서부터 먼저 유연성을 찾도록 노력해 보세요. 실제 미성숙한 성격 구조이면일수록 절대로, 반드시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세상 살아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부터 먼저 바뀌어라. 유연하게. 앞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릴 거는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 정신역동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정신역동에서는 나의 방어 기제가 조금 완화돼야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감추려고 애썼던 그 에너지들을 건강한 성격을 만드는 것에 그 에너지를 다시 투자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무의식에 많은 것들이 저장돼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수치심,
또는 절망감, 열등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무의식에 각자가 넣어두고 숨겨두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꽁꽁꽁 숨기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정신역동치료에서는. 그래서 그 에너지들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들을 다 방어하는 것에, 나를 꽁꽁 숨기는 것에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까 건강한 자아를 기르는 것에 에너지를 쓸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내가 뭘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하는지 좀 들여다보고 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으시면 내 에너지들이 다시 살아나서 나의 건강하고 튼튼한 자아를 만드는 것에 쓸 수 있다고 정신역동치료에서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격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고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숨겨놓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무의식 속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숨기지 않겠어. 좀 열등하면 어때? 내가 좀 무식하면 어때? 안 똑똑하면 어때? 그걸 남들한테 좀 들키면 어때? 그래서 나를 좀 방어하는 걸 좀 낮추시면 에너지들이 좀 건강한 곳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가 저는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격을 바꾸는 것에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실제 사소한 변화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성격이 변화한다는 건 어마무시한 산이 깎이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 정도로 크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이 성격 변화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성격 변화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내가 조금씩 바뀌어지려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필요해요. 여기서 스트레스 해소법은 당연히 건강하고 적응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누군가는 한여름에 서핑을 한다던가 아니면 산책을 한다던가 아니면 명상을 한다던가 각자의 방법이 다 있을 거예요. 방법을 찾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날 위해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가끔 병원에 가서 내 몸을 건강검진 받거나 헬스장에 가서 헬스권을 끊거나 요가 학원에 가서 학원비를 끊을 때 느끼는 나를 좀 도닥여줬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그 시간도 나를 위해 쓰여지는 투자예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야 성격을 장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오늘 성격 변화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무분별하게 여러분들의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은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성격을 바꾸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성격을 바꾸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나의 성격 찾기가 더 적절한 용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격 바꿀 때 안 되는 부분에 너무 애쓰지 마시고 나의 어떤 사소한 부분, 일상적인 부분 또는 지금 필요한 만큼만 성격을 바꾸는다 또는 태도나 관점을 바꾸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